네, 음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악을 아껴주시는 여러분 또한 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 음악을 조금 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피아노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풍금을 많이 풍금으로 찬송가 연주를 하게 됐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풍금 솜씨로 예배 시간에 찬송가 반주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좀 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음악과 관련된 그런 궁금증들을 물어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발령을 받아가지고 약 한 10년 전쯤 됐을 때였어요. 옆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오시더니 평조가 뭐고 계면조가 뭐냐 그걸 물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장조와 단조는 설명해 드릴 수 있었지만 평조와 계면조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한다는 사람이 그분이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못 해드리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좀 자존심도 좀 상했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평조와 계면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우리 학교 현장에는 현장교육 연구 대회가 있습니다. 현장교육 연구 대회가 있는데 그 현장교육 연구 대회에 연구 실적을 출품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서의 음악교육의 지도의 애로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몇 가지 가설을 제시를 하고 그 가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현장 연구 대회의 내용이었고 그 내용을 결과를 잘 정리해서 연구 실적으로 제출하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국악에 또 결정적인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제가 인천교육대학에 3학년에 편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편입학을 하면서 그 당시 양진모 교수님께서 이제 사실 제가 서양음악의 작곡을 배우려고 그 강좌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 양진모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 서양음악 작곡을 전공하신 분이라는 정보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이제 그 작곡을 배울 수가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 나름대로는 충격적인 시간이 전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 교수님이 서양음악의 작곡을 가르치실 것으로 생각했던 저에게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장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가니까 진양조 장단 그때는 뭐 진양조라는 말조차도 제가 알 수가 없었고 처음 듣는 장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진양조 장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서양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우리 국악의 진양조 장단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큰 나름대로의
충격 아닌 충격이라 할 만큼의 그런 그 자극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 음악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게 또 싫지는 않잖아요. 또 역시 저 역시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그 오르간 풍금이죠. 그 풍금을 어깨너머로 배워가지고 11시 예배에 반주를 하게 됐었기 때문에 서양음악 그런 못자리에서 제가 배웠다라고 서양음악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라왔죠. 때문에 국악이라는 것은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아는 게 있다면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궁상각치우 그거만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선생님들께서도 뭐 풍금 연주도 잘 안 하셨고 그냥 노래로 어깨너머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셨고 또 어린 저희들은 음악이란 그 뭐 악전이라든지 박자라든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은 몇 박자가 어떤 성격의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그렇게 지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께서 진양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음악에 대한 몸이 그분의 관심 속에 제 몸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상하죠. 진양조 장단을 24박자로 되어 있는 그 장단, 아주 길고 무척 긴 장단이죠. 그 장단을 연주를 하시는데 6마디씩 4개, 사륙 24, 24인데 그것을 강의하시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진양조 장단이 끝난 다음에는 중머리 장단은 그 진양조 장단의 24박이 한 배가 빨라져 가지고 12박으로 빨라지는 그런 템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머리 장단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중머리 장단, 또 굿거리 장단, 또 단머리 장단, 쉬머리 장단 이렇게 쭉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이제 국악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양주모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아주 고스란히 앉게 됐고 무엇보다도 제 영혼을 울리는 음악적인 감성을 깨우쳐주는 우리 국악에 대한 음악의 감성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분이 논문을 많이 또 쓰셨더라고요. 논문 여러 편을 쓰셨는데 그분이 써주신 논문을 제가 인천교대, 지금은 경연교육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천교육대학이었습니다. 인천교육대학 논문집을 뒤져서 그 논문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 그 저장을 복사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서부터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국악에 가르칠 거리를 찾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그 현장교육 연구대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현장연구대회에 제가 그 1989년도 일인데 89년도에 장단골 짝짓기를 통한 단계적 신체 표현이 전통음악의 이해에 미치는 효과 그런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천시대회에서 1등급으로 이렇게 뽑혔고 또 1등급 논문도 인천 자체에서 1등급이 있고 또 전국대회로 나가는 1등급이 있는데 제 논문이 전국대회로 나가는 1등급 논문으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전국대회에 출품이 됐습니다.
전국 대회는 뭐 우리나라 16개 시도에서 초중고 교원들이 연구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등급 부여를 받게 되죠. 근데 제 논문이 그 대회에서 1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1등급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연구를 꾸준히 실천을 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 1981년도에 또 연구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때 그 논문은 프로그램화 학습 지도를 통한 지각적 감상이 전통음악에 미치는 효과,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앞서 논문은 민속악이죠. 장단골이라는 연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발표된 논문은 정악곡이었습니다. 만파 정식지곡, 취타라고 하죠. 따랄랄 라라랄랄라랄라랄 라랄랄랄랄라 이런 만파 정식지곡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감상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감상인데 제가 그 만파 정식지곡 취타라고 하는 곡을 알아야 가르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 무엇을 가르칠까, 어떤 방법으로 실천 과제를 정할까 고민해가지고 그 과정을 또 연구물로 제출을 했는데, 그 논문도 역시 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됐고, 또 전국대회에서 또 논문을 잘 평가해 주셔서 1등급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그 국악에 대한 그 연구, 또 스스로 연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1989년이니까 벌써 몇 년 있나요? 한 3, 40년, 40년까지 아니지만 뭐 한 30년 이렇게 세월이 국악과 함께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018년에 9월에 퇴임을 하고, 그리고 제한테 큰 고민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그동안 제가 국악에 대한 궁금증을 쭉 그 원고를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주변 우리 교육 동지들에게 이 국악 가르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했고, 또 그 제7차 교육 과정이 끝나면서 그 7차 교육 과정에는 그 국악적인 소재 노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반 호기반이 아니라 책을 열면은 서양음악반, 또 우리 국악 노래반, 이렇게 엄청난 비중의 노래들이 실렸습니다. 근데 그 노래들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국악을 가르쳐야 되는데 현장에서 교사들이 뭘 가르칠 거냐, 또 어떻게 가르칠 거냐, 심지어는 이 국악이 왜 노래냐, 장조의 노래도 아니고 단초의 노래도 아닌 이상야릇한 노래가 들어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평조와 계민조 개념에 대한 노래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장 교사들은 국악이 우리 음악으로서 대접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상당히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원고를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그리고 제가 그 한국 전통 예술을 관장하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르떼라고 그러죠. 아르떼. 그 아르떼에서 파견된 국악 강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국악을 가르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지도하러 다니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지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었고, 그때마다 원고를 작성을 해놨었는데, 퇴임하고 나서 그 원고를 책으로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지금 소개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와, 국악이 흔하게 보인다. 이런 책을 약 한 380쪽에 이르는 분량의 책입니다. 이 책을 발간을 했는데 결국 이 책 내용이 여러분들이 읽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알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진작 이 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사실 자신감도 없었고, 초등학교 교사 주제에 무슨 국악에 대한 책이냐, 그런 시선이 또 따갑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발간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평생 나름대로 교직에서 있으면서 제 나름대로 평생 갖고 놓은 이 국악에 대한 노하우를 현장에 보급을 하고, 또 뭐 가능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음악 국악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예술적 가치가 높은 그런 음악 예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나름대로 돼서 결심을 하고, 그래서 이 북랩 출판사에서 금년 이제 벌써 한 해가 지나서 금년이 아니군요. 작년 24년 8월에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책을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인들에게 카톡이나 이런 메시지로 안내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눈은 좀 침침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유튜브로 해서 한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또 유튜브 할 자신도 또 없었죠. 없어서 차일피일 미뤄보다가 드디어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유튜브 하려고 화면 앞에 서니까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어떻든 이 380쪽에 이르는 이 책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고맙게도 이 북랩 출판사에서 이 책 출판 서평을 아주 제 마음에 아주 꼼꼼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뭐 저하고 상의한 것도 아닌데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다 검토를 해주셨죠. 당연히 해주시오. 이거 원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니까. 근데 서평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서양 음악에 가려 내 나라에서 홀대 받아온 국악의 진정한 예술적 가치를 되찾고 국악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작, 이렇게 해줬더라고요. 이게 아주 마음이 참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은, 어렵다, 모르겠다는 말은 이제 그만, 누구나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국악으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라. 이렇게 또 아주 실감나는 서평을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마음에 와닿게 또 서평해 주신 것은 40년 경력 교사가 소명의식을 담아 집필한 국악교육 현대화를 위한 필수 지침서, 이렇게 또 써주셨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인의 음악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기 때문에 깨우쳐드리고 알려드리고 뭔가 그런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 소개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언변도 없고 말도 많이 서투르고 그래서 조금 창피하고 그렇습니다만 잘 봐주시고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